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경제력으로는 50대 1로 압도하고 있는데도 정치, 군사면에서 왜 이렇게 코로나로 몰려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은 통일 의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통일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삼국시대 때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였고, 그리고 중국 문명을 가장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불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한자도 한 5, 6세기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라가 어떻게 서기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대당결전으로서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통일전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신라 지도부가 통일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 고구려는 통일 의지가 없었어요. 약했습니다. 신라는 불교도와 화랑도가 손을 잡고 그야말로 문무왕이란 말처럼 문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통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유가 있어서 통일한 게 아닙니다. 의자왕이 즉위한 다음에 신라를 막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와 왜가 하나의 동맹체제로 굳혀가니까 신라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없어지겠구나, 망하겠구나.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통일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자유통일로 나아가려야 하느냐.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 미사일, 남한의 종북 세력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그리고 중국과 연대해가지고 한국을 몰아붙이는데, 한국은 그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에 사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통일 의지는커녕 생존 의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제 문제를 직시를 하면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다 잃겠구나 하는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자유통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구 노력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자주 국방정신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개는 신라입니다. 주인은 당입니다. 당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지만 우리나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거죠.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개는 주인의 다리라도 다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무시할 때는 물어버려야 된다. 주인을 무는 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신라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 자주정신입니다. 그렇게 결전태세를 취하니까 소정방이 귀국해가지고 당고종에게 보고를 하니까 당고종이 묻습니다. 왜 내친김에 신라마저 먹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같이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임금, 백성, 신하, 아랫사람, 윗사람이 똘똘 뭉쳐 있었다. 즉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부 단합에 있었다. 이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불리합니다. 바깥으로
찢어지고 안으로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것이냐? 좌우 대결, 보수 진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자유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국가 목표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방해 세력이기도 하고 도와준 세력이기도 했던 당나라는 당대의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강대국 힘을 빌려서 통일을 한 다음에 한반도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신라가. 이런 아주 영특한 전략을 편 나라는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6.25 때 우리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남침당에서 한 열흘 동안, 미군이 오기까지 열흘 동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과 함께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과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이 투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신라에서 나온 거죠.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나온 거죠.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는 하나가 되고 그 뒤에 그게 고려로 정권이 바뀌고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사의 주류는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발해가 민족사의 지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명령이 있습니다. 1민족 1국가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 민족사의 명령입니다. 독일은 1민족 30개 국가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 1민족 1국가. 그래서 통일이 우리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목표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그리고 10조를 합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해서 명실공히 헌법 1조가 말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으라는 국가 의지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은 또한 북한의 공산통일 전략에 대한 생존투쟁 차원의 자구 노력입니다. 자유통일 대전략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세력, 국군의 주적, 인류의 공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노예 해방전쟁입니다. 자유통일은 또한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인 김정은 세력을 한민족과 전 인류 속에서 고립 선멸하는 전략입니다. 구도가 김정은 대 한민족 플러스 인류 전체의 대결 구도입니다. 자유통일은 또한 한반도의 반역사령부를 포격해가지고 김정은과 그 졸개인 종북 세력, 이들이 기득권 부패 세력입니다. 이들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참수작전입니다. 자유통일 대전략은 분단 고착적, 수세적 사고를 거부하고 포용적, 공세적, 이상적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일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하려면 국민이 자유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유통일은 좌우를 포괄하는 높고 넓은 개념입니다. 보수, 진보, 좌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자유통일은 따라서 법치와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김정은에게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에 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문명국가를 우리 응원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유통일의 실천 전략은 북한 자유화운동입니다.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를 실시하라. 그리고 자유통일은 진실, 정의, 자유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해온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마지막 과업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자, 그런데 이 자유통일은 지금 한국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때까지는 우리가 북진통일, 자유통일이라는 말 썼어요. 그런데 7.4 공동성명 이후에 용어상의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냐 하면은 북한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평화통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단어가 각자 마음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평화통일을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주통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4.27 선언에 그리고 6.15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자주통일하자고 했어요. 이게 완전한 사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합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와 힘을 합쳐서 하자는 통일은 적화통일이지 그게 자주통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자유통일도 될 수 없는 거죠. 4.27 선언에 들어있는 이 조항은 헌법 4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빼앗긴 말이 많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졸개들에게 빼앗긴 말이 민족이란 말입니다. 민족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민주란 말도 가져와야 됩니다. 자유통일이란 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 그리고 민족사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호국 영령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말이 가진 힘이죠. 어떻게 하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무기화해가지고 평화통일을 깨부수고 적화통일을 거부하고 말이 씨앗이 된다고 우리가 적어도 한 10년 안에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2,500만을 해방시켜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8천만 민족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은 대한민국부터가 들고 일어나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부터 휴전선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휴전선 남쪽에나마 자유의 보루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바뀌면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가지고 북한 지역을 자유의 파도로 뒤덮는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6.15 선언을 맞아서 6.15 선언에 대한 대답이 6.15 선언이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바로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도 자유통일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또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